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좀 기가 막히고 흥미로운 지적 미스터리를 하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정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이른바 초합리주의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국가가 소득세를 아예 완전히 폐지해버려요. 그런데 동시에 자산에 매기는 세금은 극대화해서 굴러간다면 여러분 이건 좌파 정책일까요? 아니면 우파 정책일까요? 아마 머릿속에 뭔가 찌릿하고 시스템 오류가 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기존의 뻔한 정치 문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조차 안 되는 거대한 모순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 정치적 역설이 대체 뭔지 구조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요, 정말 극과 극이 롤러코스터처럼 같이 돌아갑니다. 한쪽을 보면 기업의 순이익이나 사유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국가가 엄청나게 환수해요. 법인세, 자산세를 천문학적으로 올리는 아주 강력한 좌파적 통제죠. 그런데 반대쪽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 그러니까 소득세는 단 1원도 안 뗍니다. 게다가 기업들의 일반적인 생산 규제는 싹 다 날려버려요. 이건 완전 극단적인 우파적 자유잖아요?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두 세계를 강제로 결합시켜 놓은 아주 고도의 기술 관료적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학술적인 뿌리를 찾아보자면 19세기 헨리 조지의 조지조이가 아주 끝판왕급으로 진화한 돌연변이 모델이에요. 토지나 금융자산 같은 데서 나오는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세금으로 싹 걷어들이고 반대로 인간의 순수한 노동은 세금으로부터 100% 해방시켜버리는 겁니다. 자본가의 불로소득은 끝까지 쫓아가서 환수하지만 노동자의 지갑은 국가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파트, 이런 구조에서 파생되는 극강의 가성비 국가 복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소득세도 안 걷는데 그럼 그 지출은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지출 구조 조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일상적인 기초의료, 치안, 국민 다수를 위한 필수 생존 안전망은 무조건 방어합니다. 반면에 PC주의나 특정 이념 단체들이 들어가던 그 눈먼 국비 지원금들 있죠? 이런 가짜 거품 복지는 자비 없이 완벽하게 날려버립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생겨요. 초고가 표적 항암제처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일부 의료 혜택은 불가피하게 축소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다수를 살리기 위해 감성을 쫙 뺀 초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파레토 법칙에 대입해보면 무려 90%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를 위한 초고가 출혈이랑 정치 카르텔들 먹여 살리던 이념적 보조금만 덜어내도 전체 복지 예산의 90% 가까이를 삭감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 일반 대중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복지의 효용은 절반 이상 거뜬하게 방어해내는 거죠. 세 번째 파트, 완벽한 시장의 설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시스템은 마치 어떤 천재 해커가 국가라는 거대한 엔진에 낡은 코드를 뜯어 고쳐서 가동 효율을 100%로 끌어올린 것과 같습니다. 기업들 발목 잡던 귀찮은 행정 규제들 모조리 파괴해버립니다. 비즈니스 혁신어라고 무한한 자유를 던져주는 거예요. 하지만 거대 자본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뒤에서 음용하게 담합하거나 지대 추구 행위를 한다? 그건 진짜 뼈도 못 추리게 무자비한 징벌로 짓밟아버립니다. 운동장을 아주 평평하게 밀어버려서 오직 진짜 실력으로만 싸우게 만드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접근을 질서자유주의의 아주 극단적이고 실용적인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멍청하고 비효율적인 개입도 막아내고 동시에 거대 기업의 탐욕스러운 독과점도 때려잡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장을 국가가 멱살 잡고 수호하는 형태입니다. 이 대목에서 국가가 기업한테 제안하는 완벽한 딜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근로자 소득세가 없으니 실질 임금이 올라서 기업 인건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온갖 자잘한 생산 규제를 다 없애서 세계 최고로 사업하기 편한 환경을 줍니다. 자, 그럼 대가는 뭘까요? 셋째, 그 환상적인 환경에서 돈을 벌었으니 그 순이익에 대해서는 아주 합리적인 수준의 무거운 법인세를 내라는 겁니다. 대신 국가는 세금을 많이 낸 기업에게 강력한 국가주도 애국 마케팅을 팍팍 밀어줘서 그 명예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보상을 줍니다. 기업 입장에선 진짜 거부하기 힘든 제안 아닐까요?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해설의 진짜 클라이맥스인 3차원 Z축의 등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존 정치 스펙트럼의 X축과 Y축은 완전히 파괴되고 3차원적 디자인으로 재조립된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좌파냐 우파냐 이건 사실 그냥 납작한 평면 위에서 벌어지는 소모전이었던 거예요. 이 시스템은 그 넓고 지루한 평면의 판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평면 위로 완전히 새로운 3차원의 기둥, 즉 Z축을 꽂아버립니다. 이제 싸움의 구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좌우의 싸움이 아니라 한쪽 끝에 있는 압도적 효율의 초합리적 자유주의가 반대쪽 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든 형태의 권위주의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구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5번째 파트.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왜 카르텔 파괴자로 불리는지 그 정체를 확인해 볼까요? 이 냉혹한 기계가 박살내버리려는 타겟이 대체 누군지 추적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전통적인 스펙트럼 양끝에서 으르렁대던 자들이 Z축으로 끌어와 보면 사실은 다 한통속이거든요. 둘 다 시스템에 기생하는 권위주의 카르텔 동지였던 겁니다. 도덕적 우월성이나 PC주의 간판 걸어놓고 국가 혈세 달달하게 빨아먹는 좌파 정치 카르텔, 압도적 자본력으로 시장 왜곡하는 우파 독점 카르텔, 거기다 일 안 하고 지대만 챙기는 자산 독점가들까지 양 진영에 교묘하게 숨어서 시스템을 갉아먹던 기생 세력들을 한 번에 싹 다 청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노동의 가치, 보장, 이거 원래 좌파의 가장 깊고 성스러운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 꿈을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세 제로라는 완전 극단적인 우파의 도구를 써서 100% 완벽하게 이뤄내버린다는 겁니다. 국가가 단돈 10원도 안 떼어가고 당신이 땀 흘려 번 돈 전부를 온전히 당신 주머니에 꽂아줍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노동의 가치를 완벽하게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주류 세력이 왜 이 시스템을 미친 듯이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런 무자비한 최적화 시스템이 현실에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류 좌파는 우리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그 알량한 도덕적 명분을 완전히 뺏겨버리고 자기네 진영 밥줄이던 이념적 보조금이 싹 다 끊길 테니 그야말로 공포했답니다. 반대로 주류 우파는 어떨까요? 가만히 앉아서 꿀 빨던 부동산 불로소득이랑 거대 기업의 독과점 이윤이 그 무자비한 징벌에 다 박살날 테니 역시나 패닉에 빠지겠죠. 양쪽 기득권 모두가 돈줄과 권력을 동시에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맥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기존의 주류 좌우파는 겉으로만 싸우는 척했지 뒤에서는 서로를 핑계 삼아 권력을 유지하는 아주 끈끈한 기생적 공생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 같은 기멸장치가 가동되면요, 이 두 세력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아예 말살해버리는 이 거대한 효율성 앞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손을 꽉 맞잡을 겁니다. 전례 없는 엄청난 공포 속에서 똘똘 뭉쳐서 이 시스템을 공격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쿨하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좌파와 우파 양쪽 주류 세력 모두가 이런 진정한 국가적 효율성을 두려워하고 막으려 든다면 말이죠.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정치-경제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로 분노하고 맞서 싸워야 할 그 권위주의, 카르텔은 과연 지금 어디에 숨어서 웃고 있을까요? 오늘 던져드린 이 도발적인 질문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팍팍 자극했기를 바라며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